서비스 URL에 풀 경로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프로젝트 익스플로어의 타입 디피니션에 서비스에 등록해 놓고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URL 경로가 바뀌었을 때 화면에서 풀 경로를 작업해 놓으시면 모든 소스를 다 변경해야 됩니다. 하지만 서비스에 대표적으로 등록해 놓고 사용하시면 경로가 변경되었을 때 여기서만 변경해주면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URL은 풀 경로가 아닌 서비스에 등록해 놓고 쓰셔야 됩니다. 서비스 제공하는 캐시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비스에 등록해 놓은 프리픽스 ID를 사용합니다. 프리픽스 ID 사용하는 방법은 경로를 등록해 놓은 서비스 뒤에 콜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개의 코드 값을 호출하는 서비스 URL이 동일할 때 두 번 트랜잭션을 호출하는 것보다 공백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호출하시는 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굉장히 유리합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한 번에 보낼 때는 공백으로 처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변수를 보낼 때도 공백으로 처리해서 보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수 안에 공백이 들어가 있으면 구분자로 인지하기 때문에 문자열의 양쪽 끝에 큰 따옴표를 붙여 반환하는 메소드 nexacro.wrapcuter를 이용해서 이렇게 싸서 보내주셔야 구분자가 아닌 문자로 인식돼서 제대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셋의 속성 값을 보시면 use client layout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펄스로 값이 지정되어 있으면 데이터셋의 컬럼 레이아웃이 서버에서 호출하는 것들이 적용이 되고요. true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화면에 있는 레이아웃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데이터셋의 부서 코드 컬럼 삭제해보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나는 부서 코드에 아무것도 없다가 조회 버튼을 누르면 부서 코드의 값이 채워져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서버端에서 보내준 레이아웃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작업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데이터셋의 속성 값을 use client layout true로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회 버튼을 눌렀을 때 부서에 아무것도 없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use client layout이 true로 되면서 화면에 있는 데이터셋에 레이아웃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데이터셋 레이아웃은 서버에서 받아오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셋의 속성값 중에 enable 이벤트라는 속성값이 있습니다. 데이터셋에서 이벤트를 발생시킬지 여부를 설정하는 속성인데요. 포문 같은 루프문 안에서 데이터셋의 값이 변경될 때는 enable 이벤트를 펄스로 주신 다음에 작업이 끝나면 true로 돌려놓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데이터셋을 제가 이벤트에다가 미리 작업을 해놨습니다. 컬럼 값이 변경하기 전에 발생하는 canColumn change와 컬럼 값이 변경하고 발생하는 onColumn change의 트레이스문 작업해놨고요. 버튼 하나 그려서 포문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셋의 로우 카운트만큼 루프문을 돌리고요. 내 화면에 있는 데이터셋의 setColumn, 컬럼 값으로 i번째 로우에 풀Name이라는 컬럼에 name이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요 뒤에 i 한번 붙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장하신 다음에 아웃풋 창 지워주시고요. 화면 실행하신 다음에 조회 눌러주시고 버튼을 실행해 보시면 로우 개수만큼 canColumn change, onColumn change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아웃풋 창 지워주시고요. 데이터셋의 속성 값의 enable 이벤트를 펄스로 주신 다음에 작업이 다 끝나면 다시 한번 true로 이벤트를 발생시키게끔 변경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보고 아까 같이 버튼 클릭해서 폼을 실행시켰을 때 아웃풋 창에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폼은 같은 루프문을 통해서 데이터셋의 값이 변경될 때는 이벤트를 잠시 멈췄다가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 속도를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